먹었어요. 구멍 보고 실전이 안 끝나. 저번만 다시 볼까요? 다시 하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다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 운영지원팀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철희 주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는 공과대학교 나왔고 유기재료공학과 전공했습니다. 일반 서무, 사회공헌, 교육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환경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안다영 주임입니다. 저는 21년도에 입사해서 올해 4년 차로 사업소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고업이나 고압 전기 설비 공사를 설계하고 그 설계에 맞게 이행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전기 안전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에서 23년 1월부터 근무하고 있는 박정현 주임입니다. 저는 기계 직렬로서 하수 처리 시설에서 일하고 있고요. 기계 정비나 그리고 시설 환경 정비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사무 업무는 이제 정비 이력 취합, 공사 설계 감독 이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도 하반기 채용으로 현재 인천환경공단 남항사업소 수질관리팀에서 근무 중인 김무성 주임입니다. 저는 토목공학과를 전공해서 현재 토목직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하수처리장의 토목 건축 시설물과 차집관로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환경공학 전공한 김성욱이라고 합니다. 21년도 환경직렬로 입사해서 3년간 승기사업소에서 슬러지 처리 파트 개통해서 이제 업무를 맡고 있었고 함수율 관리도 같이 했습니다. 24년도 올해부터는 이제 환경연구소에서 시험 분석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우선 입사하기 전에는 주변에서 환경공단이라는 이미지가 환경 기초시설을 운영하다 보니 좀 지저분하다라는 이미지를 많이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신데 막상 입사해 보니까 오히려 관리를 굉장히 잘해서 환경이 깨끗하고 근무 조건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배우는 일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사내 분위기가 좋은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천의 환경 전문 공기업으로 인천의 환경을 책임진다는 것에 가장 큰 자부심을 가지고 만족스럽게 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근무지가 인천이라는 것입니다. 현장 업무부터 사무 업무까지 좀 다양한 업무들을 경험할 수 있어가지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일을 하면서 워라밸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주어진 업무를 업무 시간 동안 잘 수행해낸다면 그 이외의 시간에는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워라밸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입사하기 전에는 이제 공단이라는 이미지가 이제 고용이 안정된 게 가장 크게 다가왔었고요. 단점일 수도 있긴 한데 초봉은 조금 낮을 수 있는데 임금 상승률이 꽤 큽니다. 이거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지원할 때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워드 프로세서, 전산회계 1급, 토익, 한국사 이 정도 자격증을 취득했었는데요. 입사하고 보니까 엑셀이나 한글 문서를 활용할 일이 많아서 컴퓨터 활용 능력과 워드 프로세서는 굉장히 또 많이 도움이 됐었고 행정 업무를 하다 보면은 예산 운용이나 그 절차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전산회계를 공부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예산 과목 같은 거를 좀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덕분에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 두 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입사하였습니다.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채용 시에 5% 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신다면 채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 기계기사와 건설 기계기사 가지고 지원을 했고요. 취업준비생분들은 일반 기계기사 하나만 가지고 지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계 직렬들은 배관, 펌프, 그리고 밸브 이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약품 배관에는 스텐 304보다 316이 낫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원 당시에 토목기사, 한국사, 토익 이 정도 자격증을 가지고 지원을 했었고요. 토목직으로서 지원을 하시게 된다면 토목기사 하나 정도만 있으시면은 가산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환경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그리고 위험물 산업기사, 그리고 수질기사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흔한 컴알이랑 한국사 이런 거 다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할 때
가산이 되는 게 같은 직렬에서 기사까지 하나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개가 있다고 해서 가산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 하나만 인정이 되니까, 물론 기술사까지 있으면은 가산이 더 되기는 하는데 저희 나이 때 기술사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없을 수 있으니까요. 예. 네, 우선 저는 23년도 하반기 공채 시험으로 들어왔고 23년도 9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서 한 2달에서 2달 반 정도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퇴사를 하고 나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었고 한 10회독 정도 암기를 한 다음에는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행정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6개월간 준비하였고 그 서류 전형 합격 후에 전기기기와 전기이론 위주로 필기 시험을 공부하고 직무기술서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졸업 후에 3년 정도 공부를 했고요. 처음 1년은 기사 자격증, 그리고 토익, 오픽, 한국사 이런 자격증을 따는데 시간을 썼고 나머지 2년은 스터디 그룹에 들어가서 NCS랑 전공 공부를 했습니다. 네, 저는 대학교 졸업 후에 인천환경공단 들어오기까지 본격적으로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평소에 NCS나 전공 필기 과목들을 주로 공부했는데 그 중에서 전공 필기 과목에 좀 더 비중을 두어서 공부를 했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에 시험을 준비해서 이렇게 들어온 케이스고요.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4학년 동안 기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시험을 봤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을 때 시험을 봐서 필기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따로 스터디나 이런 건 하지 않고 학교에서 이제 제공하는 자기소개서 첨삭이나 모의 면접을 통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필기시험을 보면서 느낀 점은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느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나 창의력이 필요한 문제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암기나 이해 많이 하셨다면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행정법에서 날짜 관련된 문제가 아무래도 좀 어려운 난이도가 그나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기사와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되었고 전기기사 필기랑 그 공무원 정기지 기출 문제를 함께 공부하시면 필기시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NCS 없이 전공 시험으로만 시험이 진행되었고요. 계산 문제보다는 좀 지역적인 전공 지식을 묻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반 기계기사 6개년치, 그리고 공무원 한 8개년치, 그리고 기계 진리 되는 대로 좀 회독해 주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토목직은 응용역학이랑 토목설계 총합해서 50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토목기사 수준으로 필기를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필기 시험을 통과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직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공학 개론을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시험의 난이도는 기사와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상이한 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험 볼 때는 수질이랑 대기에서 많은 큰 파이로 나왔었는데요. 그 다음 해에는 수질, 대기, 폐기물, 토양, 소음 이렇게 좀 문제가 골고루 나왔다고 했었거든요. 문제 유형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환경공학 개론을 전반적으로 좀 훑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면접은 다대다로 진행이 됐고 면접장 분위기는 가볍지도 않고 크게 무겁지도 않은 평범한 면접 분위기였습니다.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다면 환경공단이 발전하기 위해 좀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추천해달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 좀 큰 틀을 얘기하기보다는 환경공단에서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위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폐수, 슬러지나 예지물을 활용해서 환경공단 자체의 천연 퇴비를 만들면 원가가 절감되고 또 탄소 중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대답을 했는데 환경공단에서 탄소 중립을 좀 모토로 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면접장에 한 조에 4명이서 같이 들어갔는데 면접관 분들이 7명 계셨습니다. 기억에 남는 전공 질문은 KC 규정상으로 RSTN의 색상을 여쭤보셨고 중성선과 접지선의 차이점에 대해 여쭤보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진 역량을 활용해서 어떻게 업무에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면접관님들이 7분 이상 계셨고 그리고 3명 들어가서 좀 압박 면접이 아니라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질문은 본인의 전공 역량으로 환경공단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였습니다. 한번 미리 생각해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7분에서 8분 정도 계셨던 것 같고 면접장 분위기는 저희를
좀 편안하게 풀어주시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저는 면접을 편안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질문은 현재 인천환경공단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사업에 따른 그런 공정에 관련된 질문을 여쭤보셨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면접장 안에서도 면접관님들께서 압박 면접을 하시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셔서 정말 제 역량을 다 펼치고 나올 수 있었던 면접인 것 같습니다. 압박 면접에 좀 부담이 많이 있으신 분들도 편안하게 면접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2용수를 어떤 곳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질문 정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2023년도 하반기 공개 채용 시험으로 들어왔는데요. 당시 행정직렬은 채용 인원이 1명이었습니다. 서류상 경쟁률은 38대 1이었는데 사실 경쟁률은 크게 의미가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2대 1이나 38대 1이나 100대 1이나 어쨌든 1이 되지 않으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1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런 마인드로 임하다 보면은 모두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환경공단은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책임지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원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2명 뽑을 때 지원을 했는데요. 그게 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는데 끝까지 버티셔서 원하는 목표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토목직을 7명을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이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하셨을 텐데 조금만 더 힘내서 나중에 인천환경공단에 같은 직원으로서 뵐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운이 70%고 본인의 이제 능력이나 재주가 30%란 말인데 여러분들이 취업에 실패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잘못하거나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단지 운이 나빴던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만 더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